혹시 여러분 주변에 같은 나이인데 유독 더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한 분이 계십니까?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담배나 술처럼 이미 알려진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5가지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5가지가 세포 단위에서 노화를 가속시키고 심장과 뇌, 면역 체계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손주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 숨겨진 습관과 함께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행 계획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혹시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배가 별로 안 고프다거나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셔서 아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리듬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 상황에서 아침을 걸으면 몸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계속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최대 27%까지 높아집니다. 우리 10명 중 3명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놓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황금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시간을 계속 놓치다 보면 혈당이 장시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결국 제2형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이미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이 참, 뇌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연료로 삼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연료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에서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들은 치매의 발생률이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식사 한 끼가 치매와 연결될 줄 몰랐죠.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0.에서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남아있는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흐트러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년층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어나신 후 2시간 안에 드시면 됩니다.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면 단백질 20g이 채워집니다. 귀리안줌이나 통밀빵 한 조각을 곁들이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면 뇌 건강과 호르몬 균형까지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하루 1,000원도 안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아침부터 이것만 지켜보세요.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쉬면서 움직임 없이 앉아 있는 시간이 6시간이 넘으신다면 지금 바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습관이 요즘 의학계에서 제2의 흡연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내 고령자를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운동을 따로 했더라도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40%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운동을 해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 내의 지방 찌꺼기가 빠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지 않으니 혈당도 높게 유지됩니다.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 디스크도 계속 눌려 마모가 빨라지고 골반 근육이 짧아지면서 낙상 위험도 올라갑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림프계는 심장과 달리 스스로 펌핑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만 림프액이 흐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흐름이 멈추고 독소가 몸속에 쌓이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30분마다 딱 2분만 일어나서 움직이면 됩니다. 부엌에 물 마시러 다녀오거나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10걸음 걷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무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에 쌓이면 혈류가 살아나고 혈당이 안정되며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목이 마르지 않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기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목마르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내부에서부터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잠재 더 자주 수축해야만 온몸에 피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심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1만 5천 명을 2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만성 탈수 상태가 이어진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뇌의 73%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이 줄어들면 뇌 조직이 수축하면서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 MRI 연구에서 탈수 상태인 고령자는 실제보다 10살 이상 더 노화된 뇌를 보였습니다. 만성 탈수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도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마르고 마찰이 심해져 무릎과 허리 통증이 악화됩니다. 이미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탈수는 통증을 직접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해결책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그 다음 2시간마다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두시면 편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정, 짙은 색이면 즉시 보충하세요.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혈관 건강, 뇌 건강, 관절 건강이 함께 달라집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보호 또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서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해 온 것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로움이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영국 브리검 영대학교 연구팀이 148개 연구를 종합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고립 상태가 이어지면 신경계는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고 혈압이 높아지며 전신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어르신들을 장기 추측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립된 어르신들의 혈액을 분석해 보면 백혈구가 마치 끊임없이 적과 싸우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면역 자원이 고갈되면 암이나 감염에 훨씬 쉽게 노출됩니다. 뇌도 함께 고립됩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이런 자극이 없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휘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약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매주 한 번만 밖으로 나가세요.
경로당, 복지관, 텃밭 모임, 종교단체,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전화 통화 한 번씩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자식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몇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3가지, 5가지, 혹시 8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약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가지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약물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복용량이 적어도 몸속에 쌓이는 독성은 점점 커집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각기 다른 진료과에서 따로따로 처방된 경우가 많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술래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심장내과에서 혈압약, 내분비내과에서 당뇨약, 류마티스 내과에서 소염 진통제, 내과에서 수면제까지 처방받아 하루에 8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약들끼리의 조합은 임상에서 실험된 적도 없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성분이 든 약들을 여러 개 복용하면 치매 발병률이 54%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약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면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해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심장과 근육에 필수적인 코엔자임 Q10을 줄이고 이뇨제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배출하며 위산 억제제는 칼슘과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그 결과 피로, 근력 저하, 빈혈이 생기고 이게 또 다른 약 처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1년에 한 번 복용 중인 모든 약을 한자리에 모아 주치의나 약사와 함께 점검받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한약, 비타민까지 모두 가져가세요. 이 약은 왜 먹고 있는지, 지금도 꼭 필요한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줄일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약을 줄인 어르신들은 새 약을 더한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빠르게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기상 후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드세요. 둘째, 30분마다 2분씩 일어나 움직이세요. 셋째, 2시간마다 물 1컵씩 드세요. 넷째, 매주 한 번 사람을 만나세요. 다섯째, 1년에 한 번 복용약 전체를 점검받으세요. 이 5가지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우리 몸은 변화에 반응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바꾼 분들이 몇 주 안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기며 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방식이 버티는 노년이 될지 활력 넘치는 노년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 웃고 싶다면, 가족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오늘 이 결심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60세 이상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